자, 페이지 115페이지 넘어오시면 2번 보시면, 그죠? 2번 보시면 두 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알파, 베타를 근을 갖고 있는 그 방정식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이퀄 0을 전개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 녀석이 이제 알파, 베타를 갖고 있는 근으로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인데 1차항의 개수는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입니다.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고 상수항은 둘이 곱한 거의 부호 제대로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만약에 1과 3이라는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을 작성하는데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는 1로 가정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x 빼기 1, x 빼기 3 이렇게 놓고 전개하면 되겠지만 그래 풀지 말고 x의 제곱 둘이 더한 거에 부호 반대 더한 게 4니까 마이너스 4x고 둘이 곱한 거에 부호 제대로 이렇게 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아, 쌤, 난 이게 쉬운데 이게 쉽더라도 이렇게 하세요. 왜냐? 근이 이렇게 이쁘지 않다는 얘기죠. 근이 막 알파 플러스 3, 베타 빼기 3 막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즉 요 과정을 우리가 완벽히 숙지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자, 어디로 넘어오시냐면 119쪽입니다. 아니네요. 121쪽입니다. 12번부터 같이 뭐 짠짠이 보겠습니다. 짠짠이. 자, 12번.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12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게 만들어 놨어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너네들을 근으로 갖고 있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방정식을 만들어 달래요.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 볼 수 있냐면 이 식에서 근각계수를 쓸 수 있겠죠?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1일 거고 두근의 곱은 우리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너네들을 근을 갖고 있는 방정식, 그래? 그럼 너네를 근을 갖고 있으면 1차항은 더해서 부호 반대, 상수는 곱해서 부호 제대로. 그래서 둘이 한번 더해 볼 거예요. 이 친구들을 더하면 너네들이 더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알파 베타 분의 통분하는 겁니다. 크로스를 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너와 너를 근으로 갖고 있는 두 근의 합이 되겠죠. 그럼 둘이 더하면 두 근의 곱은 2라는 걸 알고 있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이니까 너네들이 더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하면 너네끼리 곱하는 거니까 곱셈은 더 쉽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느냐? x의 제곱. 둘이 더한 거의 부호 반대. 2분의 1x. 이해 가시죠? 2분의 1x고 둘이 곱한 거의 부호 제대로. 플러스 2분의 1. 이퀄 0은 꼭 쓰시고. 이거 안 쓰면 혼나잉? 그랬을 때 최고차항이 얼마이더라? 최고차항이 2라 그랬으니까 이 식 전체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2를 곱해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2차 방식이 된다는 소리죠. 자, 1번이었고요. 2번입니다. 자, 2번은 뭐를 근을 갖고 있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얘네들을 근을 갖고 있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뭐 이렇게 생긴 거겠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겨냅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 너네들이 더한 거. 둘이 더하면 너네들이 더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를 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얘는 알고 있으니까 변형식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 친구가 이 친구란 소리죠. 그리고 빼기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곱한 거에 부호반대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2가 뒤로 빠지겠네요. 그럼 계산하면 띡띡띡 마이너스 5인가요? 그래서 이 두 근의 합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
둘이 곱해주세요. 둘이 곱하면 요렇게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쉬운 곱하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쉬운 곱하면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너는 얼마냐? 너를 완전 제곱 때린 거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너는 4가 될 거고, 빼기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잖아. 그럼 얘는 얘죠. 그럼 얘는 얘겠죠. 그죠? 마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2차 방정식은 x제곱에 둘이 더한 거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5x일 거고, 둘이 곱한 거의 부호 제대로 8인가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최고차항은요, 1이네요. 그럼 너 1이니까 이 방정식이 우리가 묻고자 했던, 궁금했던 방식이 된다는 소리죠. 자, 그 밑에 146번, 147번을 연달아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13번이고요. 여기 두 문제가 있는데 2차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 2차식을 이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달래요. 그럼 인수분해는 앞에서 공부한 건데 여기는 2차 방식 단원인데 왜 인수분해를 물어보느냐? 2차 방식이 조금 연관이 있어요. 그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만약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생겼어. x의 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있어요. 응? 너무 성의 없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이 있어요. 보다시피 는 0이 없으니까 2차식이죠. 그 2차식을 2차 방정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2차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으로 가정을 해서 이 녀석의 근을 구해봅니다. 어떻게 구하겠어요? 인수분해 분명히 안 되게 만들어놨어. 그지? 그래서 근의 공식에 때려넣어서 근을 구해요. 그럼 근을 구하면 x-알파, x-베타, 알파, 베타를 근을 구했다면 이런 2차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같은 녀석이죠. 그래 놓고 는 0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이 친구니까 너 곱하기 너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단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는 0이라고 놓고 방정식으로 이해해서 근을 구해보는 거예요. 그럼 x는 짝수네 부호 반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5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5니까 5i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의 방정식의 근이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x 가로쳐서 위에 거 먼저 쓸게요.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아래 거는 x 빼기 그냥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괄호만 잘 치시면 돼요. 그러면 는 0은 원래 없었고 는 0 없다고 놓고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i가 나와도 상관없죠. 복소수의 범위다 보니까 괜찮죠? 그래서 복수 범위 내에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마지막 한 줄만 더 써볼까요? 그럼 이제 가로가 서가로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도 여기 써볼까요? 여기다? 써보면 2x의 제곱 더하기 4x 빼기 5 요라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을 2차식을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는 0이라고 놓고 그래 그럼 그 공식 써보지 뭐. 그러면 짝수 공식인데 a가 2니까 a분의 부호 반대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표현되나요? 14개네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근이 위에 거나 아래 거나 하니까 첫 번째 녀석은 x, 자 그냥 가로 안에다 치시면 됩니다. 위에 거를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또 하나 x 빼기 2분의 누구예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는 0까지 표현해주고. 그런데 마찬가지로 는 0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네들이 같은 녀석이구나. 그럼 한 번만 다시 쓰면 마이너스 분배를 해주면 2분의 저는 이 마이너스를 얘한테 줄게요. 이렇게 하나씩 주면 얘가 플러스로 변하겠죠. 플러스 2에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또 하나 너도 x에 2분의 이거 마이너스는 플러스 2인가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두면 플러스 루트 14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런데 이 녀석의 최고차이 얘는 2죠? 얘는 1이었는데 그럼 요거 정리하면 이게 x제곱이 나올 거 아니니 얘들아? 그럼 앞에다가 얼마를? 앞에다가 이렇게 2라고 놓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2를 너한테 줘도 되고 너한테 줘도 되고 난 싫어 그냥 이렇게 세 개로 쓰여 상관없고요. 책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책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 가시죠? 자, 140 확인 체크 밑에 148번을 풀어보시면 됩니다. 14번입니다. 보시면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주세요. 위에다가 별표 중요해요. 그죠? 별표 10개? 10개 주자. 10개 주시고 됐죠? 자, 이렇게 주시고 이제 요거를 이제 풀어볼 건데 해설풀이처럼 첫 번째 이제 풀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쉬운 방법, 그러니까 둘 중에 여러분 편한 거를 선택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해설풀이도 한번 풀어볼게요. 너희 콜 0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군의 합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그지 같은 게 생겨 먹었고 너의 두 군의 합. 그럼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이런 거죠.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고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도 요 식이 0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너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근이니까 요거 넣고 요거 넣은 게 이렇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죠? 이런 거잖아 얘들아. 만약에 f1은 0이다. 그러면 이 fx라는 녀석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뭔지 모르고 뭐 x 마이너스 하나는 가지고 있을 거 아니니 이런 식으로 써볼까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러면 1 집어넣으면 너가 0이니까 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방정식의 근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넣어서 0이 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파 넣고 베타 넣고 0이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우리가 지금 이 관계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을 만족시켜주는 두 개의 근의 합을 물어봤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f랑 이 f는 같은 함수입니다. 같은 녀석이야. 그러면 는 0이 되려면 이 안에 들은 녀석이 이 녀석이 얼마이거나 그렇죠. 그죠? 알파이거나 베타를 만족시켜주는 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같은 f이다 보니까 이 통째의 값이 알파이면 0이 될 거고 베타이면 0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만약에 알파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5x-7은 우리가 알파라는 식을 알고 있으니까 요거 7 넘기고 5로 나눠주면 x라는 녀석은 얼마예요? 알파에다가 7이 넘어가고 5가 나눠주니까 x에 얘를 때려 넣으면 너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이게 통째로 f 알파는 0 이렇게 성립이 되겠구나.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 이 친구는 이 녀석을 만족시켜 주니까 x에 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방정식 하나의 근이 알파 더하기 7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방정식 중에 근이 하나가. 그럼 또 베타로 놓고 똑같이 풀면 너만 베타로 바뀌어 있으니 또 하나의 근은 5분의 베타 플러스 7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결국은 저 위의 방정식은 너랑 근을 가지니까 그 두 근의 합을 물어본 겁니다. 몇 분의?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근데 너가 얼마라고요? 6으로 주어져 있죠. 그럼 집어넣으면 20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우리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요게 해설풀이에요. 해설풀이고 저는 물론 이것도 좋아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간결한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들어보세요. 자, 너 이퀄 0이 그냥 알파 베타야? 두분의 합이 6이야? 그럼 fx를 세팅하기를 fx는 최고창을 원래 a로 둬야 되지만 1로 두세요. 1로 둬서 두분의 합이 6이니까 6x 요리까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fx 이퀄 0이니까 는 0.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면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놓고 6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아, fx가 너야? 그럼 너는 얼만데? 얘 대신에 5x 빼기 7이 들어있죠? 그럼 이 보이는 x 대신에 5x 빼기 7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볼까? f에 5x 빼기 7이라는 방정식은 x 대신 얼마를 5x 빼기 7을 x 대신 얼마를 5x 빼기 7을 이렇게 되겠죠? x 대신 얼마를 5x 빼기 7을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이 친구를 전개하면 25x의 제곱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30x 마이너스 60x 맞죠? 다시 70 죄송합니다. 둘이 곱한 거의 2배 마이너스 70x 30x 그래서 얼마? 100x 이렇게 표현될 거고 나머지 거는 똥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너 이퀄 0이니까 너 이퀄 0은 요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에 의해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너분의 너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게 더 간단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밑에 149번 확인 체크 149번을 풀고 정리하시면 돼요. 15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켤레근. 켤레근이 뭐냐?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되어 있겠죠. 여기서 이제 근해공식을 쓰면 예를 들어 x라는 녀석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표현된 녀석이 있고 또 한 녀석이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표현이 있겠죠. 그래서 너네 둘을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시 표현하면 p 더하기 루트 q의 켤레근은 p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고 당연한 거죠, 그죠? 왜 너네들이 짝이냐? 근해 공식 쓰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 나올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 여기서 만약에 ABC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더라라고 생각해 볼게요. ABC가 유리수다.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가 근이 P 플러스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무조건 P 마이너스 루트 Q일 수밖에 없겠죠. 얘가 주어진 상태에서 나머지 근은 얘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조건 때문에 그런 건데 근각계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 P 더하기 루트 Q랑 얘를 편의상 알파라고 놓을게요. 알파로 했을 때 근각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데 A도 B도 유리수면 이 연산 결과치도 유리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무리수가 들어있겠죠? 그럼 알파가 누굴 가져야 돼? 얘를 없앨 수 있는 마이너스 루트 Q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번엔 두근의 곱 P 플러스 루트 Q랑 그 다음에 그냥 알파니까 또 다른 그냥 알파니까 알파를 놨을 때 근각에서에 의해서 A분의 C가 되겠죠? 그런데 얘도 뭐라고요? 얘도 유리수라는 소리죠. ABC가 유리수니까. 그래? 그러면 이 알파라는 친구는 아까 마이너스 루트 Q를 갖고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Q만 갖고 있으면 얘네 곱할 때 또 무리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은 얘랑 더하고 한 번은 얘랑 곱해서 둘 다 유리수가 되는 유일한 수는 너라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뭐 여기 뭐 실수인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차차 이제 공부해 볼 거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15번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5번입니다. 1번 보시면
1번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퀄 0. 이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의 근이 얼마래요? 3 마이너스 루트 2라는 무리수인 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조건에 a는 b는 뭐라고 주어져 있다고? 유리수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그래? 그럼 유리수면 한 번은 너랑 더하고 한 번은 너랑 곱해서 둘 다 유리수가 나오는 유일한 수는 3 플러스 루트 2일 수밖에 없으니 근각계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6. 6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두 근의 곱 합차공식인가요?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b라는 것도 7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똑같네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근이 뭐가 주어져 있냐면 하나의 근이 허근이 주어져 있어요. 1 플러스 2i로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 a랑 b랑 조건이 실수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어떤 근이랑 너랑 더해서도 마이너스 너분의 너인 실수가 어떠한 근이랑 너랑 곱해서도 a분의 c인 실수가 되려면 그 수는 누구로 유일하더라? 1 마이너스 루트 2인 너의 현례복수로 유일하더라. 그럼 두 근의 합 2는 근각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표현될 거고 두 근의 곱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은 마이너스 4죠. 두 근의 곱은 근각계수에서 이렇게 표현될 테니 a는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2일 거고 b는 얼마라고 이렇게 해서 15번 문제를 정리하시면 되고 그 밑에 문제가 다네요. 그죠? 그래서 150번서부터 몇 번까지 152번까지 푸시고 여기 단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